올해 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내년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싸들의 주식 투자 인사이트. 저희가 최근에 이제 2022년 키움 슈퍼위크로 내년에 대한 업황 전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저희 키움증권의 건설업종 담당 애널리스트 조영환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 훈남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도 동영상으로 많이 뵀는데 저를요? 실물을 보니까 훨씬 실물이 연예인 같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원래 이렇게 저희가 인사이트를 조금 그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2022 슈퍼위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에 대한 전망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표지를 보니까요. 2022년 건설주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모멘텀을 우리가 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본격적인 실적 개선 시작이라는 거는 이제 오히려 올해는 좀 부진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작년 리뷰부터 좀 네네.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죠. 예. 올해 아직 안 아이고. 지났으니까. 그쵸? 예, 그쵸. 2022년 같죠 지금? 네. 거의 벌써 이제 네, 그럴 것 2022년이 같은데. 된 느낌인데, 일단 2021년을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고하저의 이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제 화면을 봐주시면요. 네. 네. 연구원님이 또 준비하신 리포트를 한번 네.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건설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부터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PPT로 넘어가면요. 네. 그래서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좀 큰 이슈가 있고, 그쵸. 예, 그러고 기본적으로 또 금리도 같이 인상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리고 해외 수주 실적도 이제 예상보다 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좀 이런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서는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또 주가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잖아요. 예. 예. 코스피 약세도 좀 이어지면서 건설주가 부진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올해 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건설주 하면 기대하는 이유는 대선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가 결정이 됐죠. 여야의 두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공약들을 막 내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이 아니라고 저한테 사전에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대선도 네.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좀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쵸. 그리고 워낙 국민들이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 우리가 이제 뭐 당선이 돼도 주택 공급을 계속 이어가겠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대선 결과는 어느 정도 상관없이 주택 공급 기조는 일단 이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누가 되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PPT 잠시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유를 뽑아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내년에도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네. 그래서 연구원님 자료로 한번 넘겨드릴까요? 네, 제 네.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2022년에 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제가 원 표시를 한 게 이제 예. 서울의 입주 세대 추이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감소를 하면서 뭐 내년 내후년 계속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서울에 워낙 입주 세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풍선 효과처럼 예. 다른 수도권 지방이나 좀 네. 지방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지방도 이제 집값이 맞습니다.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미 올해 들어서 거의 급격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이 괴리가 좀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와 더불어서 네. 네, 이게 분양가를 한번 봐주시면요. 예. 이 분양가가 지금 파란색이 비수도권 지방인데 네. 이 비수도권 지방이 또 올해 급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계속 입주 세대가 부족하면서 예. 지금 뭐 주요 수도권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방으로 계속 수요가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은 이제 수요는 지금 엄청난데. 예. 그렇죠. 그 집 맞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거든요. 네. 저희 둘이 이제 참 수요가 참 집이 필요한데 공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진짜 살만한 주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올해 가장 큰 그 화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들 제쳐놓고라도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주신 게 이제 정비 사업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비 사업이 쉽게 말하면 어떤 거죠? 정비 사업이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하는 재개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이제 부수거나 네. 좀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쓰는 거를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크게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비 사업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네네. 일단 정비 사업에서 제가 이 표에서 좀 국내 10대 건설사의 이 정비 사업 수주 규모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11월 한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20대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이 네. 이미 작년 연간 수주 실적을 이미 상회한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예, 올해 뭐 거의 3조 원을 넘기는 이제 건설사들도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서 이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네. 집을 이제 공급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건설주에도 분명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가정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PPT 화면을 이제 정비 사업 제가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연구원님 예. 화면으로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 이 제가 정비 사업에 좀 잠재 공사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봤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재건축 규제가 아직 크게 완화가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거의 뭐 잠재 공사비는 한 319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재개발까지의 이제 여력을 살펴봤을 때는 네. 이 319조 원을 뭐 크게 상회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건설사들의 수주 금액이 뭐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조 원 내에다 최근에 많이 늘었어도 20조 원 내에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할 만한 그런 정비 사업들이 예. 아직 서울에 엄청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예. 올해도 그렇고 왜냐하면 계속 서울이나 이런 예. 수도권 지방에 계속 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 예. 근데 기존에 있는 집을 부숴서라도 그렇군요. 집을 얻어가겠다. 어. 약간 뭐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에 좀 오랜 기간 지어진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서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도 늘어나겠지만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설주 해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대형 건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그러니까요. 지방의 사람들은 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라든지 그쵸, 브랜드 아니면은 아파트. GS건설의 자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브랜드를 이제 갖고 싶잖아요. 갖고 이제 싶죠. 자기 아파트가 그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예. 기본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10대 건설사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주가 좀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좀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네. 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체별의 실적 성장률 추이를 제가 이제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 화면 띄워주시면 뭐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주들이 매출 증가율 확실히 좀 눈에 띕니다. 두 자릿수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마지막으로 꼽은 이유인데요. 네. 건설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6개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좀 업체의 실적을 추정을 해봤는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올해까지는 전반적으로 주택 매출이 아직 올라오고 있던 흐름이다 보니 네. 좀 매출이 감소하거나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모든 건설사들이 일제히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건설주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멘텀에 대해서도 아마 뭐 정말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어떤 핵심들을 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탑픽이 뭔데, 뭘 사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탑픽으로 꼽으신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현대건설과 GS건설이네요. 맞습니다. 예. 일단 현대건설과 GS건설 이 두 개를 뽑아봤는데요. 이 두 개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일단 제가 방금도 이제 정비 사업을 설명드렸듯이 네. 이 정비 사업의 이 현대건설은 이제 힐스테이트와 DH라는 이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그쵸. 있고요. 예. 그리고 GS건설은 이제 자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도 그 뉴스 났더라고요. 그 동부 이천동인가요? 네, GS 쪽에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저 갖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 두 회사가 거의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 브랜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상당히 이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건설사가 정비 사업 수주에 좀 유리한 고지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주식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 실적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 세대를 넘기면서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매출 상승세가 좀 시작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 사우디 마잔 프로젝트나 그러네요. 이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같은 이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좀 대형 프로젝트인데 예.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의 해외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좋게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 모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현대건설의 모멘텀을 여러 가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GS건설은 어떤 부분이 포인트일까요? GS건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주택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렇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좀 분양 실적이 지금 큰 게 증가한 상황에서 네. 내년 1분기부터 주택 매출 증가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특히 이제 GS건설은 좀 타 건설사 대비해서 주택 매출도 높은 편인데 네. 이제 수익성까지 좀 높은 편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GP 마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6분기 지금 연속으로 2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주택 매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네. 높은 수익성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예. 이 주택 쪽에서 시너지가 어느 정도 극대화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 한번 짚어봤고요. 탑픽인
GS건설과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들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건설주 내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요. 예, 조영환 연구원님께서도 정비 사업까지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건설주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일어날 수 있겠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결의에 찬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는데 내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에 좋은 리포트 있으실 때 자주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